안녕하십니까. 1과 영득 최영도 원장입니다. 2024학년도 현재 입시 그리고 2028학년도에 고교학점 시대의 첫 번째 대입에 대한 이슈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25, 26, 27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가 조금 더 일어날 것이다. 혹은 논술이나 다양한 전형들을 대학에서 한번 맛을 볼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얘기보다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바로 정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정시에 대한 부분이요. 특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2025, 2026, 2027까지 밀려오고 마치 2028학년도에 문이 딱 닫혀 있는 것처럼 세기말 분위기로 2027에 왕창 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총 5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입시가 아니라 인원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이겠죠. 이러한 현상들은요, 대입 공정성 제도 강화 방안에서 지금 보이시는 가보고 싶은 16개의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늘리면서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발표가 일어남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꾸준히 24%에서 31%까지 재수생 비율이 늘어났죠. 아래 보이는 데이터는요, 첫 번째 줄은 현역 수고요. 그 다음 수는 N수생 수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단 하나 2022년도에 1% 줄어든 게 보이긴 하는데 그것은 그 전에 인원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다.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재수생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더 비율이 늘어날 거라 예상을 하는 것이고 2027에는 그 인원수가 더 누적된다는 거죠. 5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통합형 수능 때문에 교차 지원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여기에 대한 불만족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서울경제신문에서 UA와 함께 했던 뉴스 제목이거든요. 교차 지원 괜히 했나? 문과 친구 이과생들 56% 반수고려입니다. 올해 작년에 주요 대학들을 보면 약 60%에서 80% 사이까지의 경상 계열의 정시 문과 침범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UA에서 설문한 결과를 보니까 반수 의향이 있다는 친구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2024학년도 올해부터 꾸준히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24, 2025부터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반대로 문과에서 내가 수학만 잘하면 나도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마음을 주고서 재수하는 인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이슈가 계속 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어난다면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재수하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 인재 전형 활성화 방안도 일어나고 있고요. 해당 정원 인원까지 늘어나게 되면 확실히 재수생들이 늘어나는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2025년도부터 꾸준히 점점 재수생도 늘리는 상황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수능 최상위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수능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 사실은 지금 현재도 학교 교육과정 내긴 하죠. 어쨌든 학교 교육과정 내의 범위로 내라. 그리고 킬러 문항 가급적 없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은 없애지만 변별력은 확보 가능하다는 장관님 발표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학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답률이 A, B, C, D, E 이루어서 정하기 어려운 거죠. 라고 생각할 때 2단계에 있는 문항보단 D단계에 있는 문항을 더 많이 늘릴 것이다. 라는 뜻이겠어요. 자, 그러면 변별력은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는요? 상위권까지 변별력을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최상위권 친구들의 변별력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상위권 친구들이 변별력은 만들기 어렵고 약간의 실수와 그 다음에 운이 따라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재수생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번엔 되지 않을까? 내년엔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재수생들은 어디가 제일 많다? 최상위권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마디로 스카이 의치한약에서 한 칸씩 더 올라가 버리는 재수생들이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재수생이 늘어나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바로 2026학년도에 시험 보는 친구들이 황금 돼지띠 해라는 거죠. 그 전년보다 무려 10%가 많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재수생들이 양산하겠죠. 그리고 이럴 겁니다. 야, 내가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서 이렇게 경쟁률에 밀려서 됐어? 그러면 난 내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쉬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현재 중3 친구들, 2027학년도에 시험 보는 친구들도 2004, 2005, 2006, 2007, 2008년 친구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원수가 엄청 누적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 무엇이 있죠? 바로 그 뒤에 고교학점제라는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상대평가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고 수능 기초 형식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담감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7년도에 끝을 보자 라고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끝을 보자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는 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요, 아마 재수생들 대부분 최상위권만 침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입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중상위권 친구들도 이제는 한 해 더 쉬는 게 아니라 여기라도 만족하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뒤로 가지 않고 마무리 질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쌓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진행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은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될까요? 예전에는 내가 수시를 가볼까 정시를 가볼까라는 이 균형이 5대 5였다면 지금은 수시 카드를 먼저 생각하자라는 관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고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목자사고에 맞는 친구인지 아니면 일반고에 적합한 친구인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2027학년도 입시를 그려본다면 2024학년도 바로 올해 고입 입시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모두 화이팅입니다.